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다음 믿고 따라와! 자, 오늘은 제대로 하셨습니다. 2주차 만에 연습을 이걸 했어요. 이제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이제 잘 굴러갑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잘 굴러갔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 시장은 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가 좀 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쵸. 어제 예상했던 대로 매파적인 금리 동결로 나왔고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좀 반짝 상승하는 듯 했는데 뒷심이 좀 많이 부족한 듯 보여서 아쉽더라고요. 네, 아쉬움도 있었죠.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주도주였던 반도체 쪽, 소부장 맞아요. 쪽 괜찮았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의 분위기가 좋았던 게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급락했던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은 충분히는 안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올라왔다는 것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는 반면에 많이 안 좋은 것도 헷갈리기도 있고. 네. 하고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좀 헷갈리죠. 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 믿고 따라오시면서 오늘도 방향성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정말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의 뚜껑은 열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그 방향성 찾아볼 테니까요. 종목 진단 빠르게 진단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와 전화 상담 통해서 함께 할 테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그리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매수 문의도 모두 좋습니다.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36분께서 저희와 함께 시작을 해 주시고요. 네. 우리 한강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참여를 해 파이팅을 주시네요. 또 외쳐주시거든요. 우리 보라면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앵커님이래요. 예. 아유,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989님도 아이디 좋고요. 오셨어요. 네, 4989. 매매네요, 줄여서 하면은. 매매님 네, 잘 그리고 오셨고요. 달마당님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이 종목을 지금 초반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종목 올려주시고 네. 저희는 그 종목 기다리면서 사전 접수된 종목을 미리 살펴볼 건데요. 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종목 살펴볼 거죠?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미리 약간 힌트가 됐는데 네, 이제 반도체 맞아요.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또 종목이죠. 리노공업입니다. 민호공업입니다. 예, 매수가가 14만 천 원에 비중은 아이고 이럴 수가. 전부 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100% 그냥 아주 화끈하십니다. 다 넣으셨어요. 1466님이 되시는데요. 네. 자, 우선은 지인이 추천해서 리노공업을 사셨다. 그리고 바로 산 건 아니고 네. 공부를 쫙 한 다음에 4월에 한 2달 전쯤 매수를 하신 건가 봐요. 예. 그런 상태에서 네. 재무가 양호하고 또 배당도 지급하고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딱 판단을 하신 다음에 네.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매수 직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난감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차트만 봐도 그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듯 싶다가 한번 급락을 맞았었죠. 그랬죠. 예,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와 있기는 한데 네. 자, 지금 50% 매도 그리고 50%는 중장기로 끌고 갈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가능한 건지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분 굉장히 리노공업한테 진심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모든 재산을 지금 리노공업에 다 넣으신 만큼 그렇죠. 빨리 요 손실을 회복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도 좀 챙겨가야 되는데 그래야죠. 급락과 함께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3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가 근처 거의 다 왔는데 본전에서 좀 비중 덜어내고 수익 볼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짚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반종미 소장님, 리노공업입니다.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 고구마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 들어서 네. 탄산 음료가 필요하시죠.
좋습니다.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좀 막히는 마셔야 이유. 되는데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도체죠. 이 부분도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 과연 이 탄산음료 언제 나올까요? 일단 3분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아이고, 네. 그래요? 4분기 때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 기업이 결국은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적 그 경제 둔화를 통해 그 전체 매출의 비중이 80%가 넘는 리노핀이 있습니다. 근데 리노핀을 포함해서 그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에 대해서도 지금 좀 부진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기업이 또 다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음파 프로브, 그러니까 의료기기 부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됐던 것이 그 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수혜는 지금 전혀 못 받는 상황이고 거기다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매출 부진이 굉장히 좀 주요 원인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그 상반기 예상보다 좀 그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다소 뭐 플러스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2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 같고 네. 3분기 자체도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지금 하향 조정을 좀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군요. 네, 그렇게 좋지는 지금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뭔가 필요한 사이다 시점이, 그러니까 탄산음료 시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막 다이나믹하게 막 17만 원 이렇게 뚫어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없는 건가요?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의료기기 부품 관련된 해외 매출이 좀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제 리포트에서는 뭐 부품류의 그 수출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 둔화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1분기를 보니까 사실상은 좀 벌써 그 1억 2천, 그러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 매출이 1억 8천, 통틀어서 1억 8천에 대한 매출이 나왔다 한다면 네. 의료기기 벌써 그 부품에 대해서도 1분기가 벌써 1억 2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뭐 4분기까지 올해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3억 정도는 나오진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이제 그 와닿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은 지금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 따른 시점을 지금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에 그 중국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살아있는 모멘텀은 있다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괜찮긴 한데 역시나 고구마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실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고 조정의 여파가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 이러한 부진을 좀 깨줄 사이다가 좀 시원하게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이 되는데. 탄산이 얼마나 시원하게 터질지가 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답답함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에 또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비슷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도체주. 계속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좋아질 거야 기대감을 갖는데 참 이 타이밍이 언제일지.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주식들은 이제 업황이 나빠지면 기본적으로 고가에서 반타작은 기본 납니다. 네. 그래서 21년도 제가 연초에도 2023년도 반도체 디램과 반의 반타작 될 것이다 해서 반도체 관련주 전부 스마트폰 부품주 네. 못하게 했거든요. 맞네요. 다 매도 그랬어요. 예, 예. 20년도 말 21년 초에 네. 뭐 다른 슈퍼사이클 이야기 할 때도 근데 그것은 뻔히 보이는 것은 장비주랑 특히 반도체 장비주 디램 관련된 하이닉스 이런 것은 업황이 고점에서 낮아지기 시작한 고점 그 근처에서 경기 고점 바로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잘 안 빠지 그때부터 빠지면 계속 반타작 기본 납니다. 대략 한 60% 빠지거든요. 고점이 돼서 예. 이것도 20만 원대 60% 빠지면 거의 한 10만 이하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식으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15만 원에서 7만 원대 오듯이 이건 아주 쉬운 거 항상 그래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는 워낙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IT 뭐 스마트폰 백업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물론 이제 IC 테스트용 소켓이라는 이쪽은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도 뭐 있고요. 스마트폰 관련된 또 있고 핀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초음파기 그것도 한 10% 정도 매출이 있고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기들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 잘 갑니다. 이건 비중이 좀 낮아서 그 측면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가를 우리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반도체 아주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주가가 간다고 분석이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정권사 애널리스트도 주식이 막 좋을 때 보면 주가를 보고 기업을 분석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고점에서 좋다고 다 빠지거든요. 네, 네. 주가가 아니라 펀더멘트를 보고 네. 업황이 어떻게 전환인지 보고 그다음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지 아니면 적정 주가 아니면 저평가 아니 고평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대다수 반도체 관련된 특별한 거 빼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 받는 거 아직도 오래 걸리거든.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지금 수주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부품주도 대다수가 우리 투자자들이 다 주식이 잘 안 가니까 그 가는 거 몰려서 다 돈이 걸로 가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이제부터 아마 저는 겨울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도. 그래서 저는 반도체 재고는 조정은 뭐 계속되고 있는데 업황이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어디에도 경기가 반전되는 게 안 나옵니다. 미국에도.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뭐 연말 지금 작년에는 올해 봄이 바닥이라 대다수 분석했는데 지금 또 12월이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고 조정 계속 이어졌고 2분기 실적도 안 나오면 계속. 네. 그럼 당연히 1분기 실적도 충격적으로 안 나왔지만 당연히 2분기 실적도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개선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수요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아예 안 팔립니다. 삼성전자도 수요가 아무리 아직도. 역작 아이폰도 나오고 아이폰 뭐 새로운 그 기능을 넣더라도 안 팔려요. 왜냐면 지금 갤럭시가 23까지 나왔죠. 그럼 한 열 몇 계속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계속 2014년도 썰이가 나고 갤럭시 썰이 있고 그거를 지금 써도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아직 사실은 생기성으로 그런 달라지지 교체 수요만 않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는 사실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성장할 거다. 스마트폰은 신제품 나와서 북미가 나와서 이것도 북미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좀 좋아질 거다. 실적 뚜껑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있으면 실적 뚜껑 열어보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또 충격 이번에는 내려가도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또한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면 한 800억대가 예상되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업황이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내년 예상 영업이익 한 1,000억 초반 정도 나올 걸로 보여요. 그나마 경기가 나쁘면 적게 나올 거고요. 경기가 좀 더 나올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도 2022년도 영업이익이 1,366억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에 1,366, 300억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21년도 고가를 돌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주가는. 그럼 21년도 주가 20만 원대인데, 그러면 지금 돌파를 못 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25년도 1,300억이 나올까 말까인데, 그러면 이미 25년도 주가가 21년도 다 반영된 거죠. 시가가 3조니까. 그렇죠. 3조는 뭐 1,000억이라면 30배가 반영됐잖아요. 장비주는 10배입니다, 기본. 30배 많이 받는 10배면 거네요. 1,000억이라면 1조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리노금 지금 반타작 나와도 적정 가격이 사실은. 그 주가 올려놓으니까 다들 이제 분석 그렇게 하는데. 높군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안 살아나면 심각하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서 저는 2022년도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게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주가는 고점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할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리노공업 좀 걱정이 되는데요.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황이 정말로 회복이 되느냐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 종목은 고구마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닐까. 특히나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노공업은 빨간불을 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노공업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더욱더 답답할 것 같고 근데 여기에다가 2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은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좀 타격을 받고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제 그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리노공업이 다시 한번 이 신저가죠. 최근에 10만 원 그래도 겨우 지켜줬는데 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상승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투자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낮은 그 종목들이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면은 그거에 좀 많이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ISC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따라가시는데 네네. 사실상 ISC는 이제 업황 회복 기대감에 따라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SKC의 그 어떻게 보면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탄력이 받아서 가는 것이지 그거의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통해서 가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무조건 지금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종목들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뭐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빠르게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직 영향을 못 받았던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상 리노공업은 워낙 이제 금액도 크기도 하고 무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약간 아직은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대신 지금은 뭐 어디서든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순매수세든 어쨌든 흐름들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좀 더 가져갈 필요는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워낙 크시다는 게 좀 단점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나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 희망은 조금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보유를 먼저 일단 보유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지금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 그 시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를 14만 5천 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1차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일단 지금 그 100% 그 소위 그 좀 속어로 몰빵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다른데 아무리 좋은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타지를 못 하시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아마도 이 기간이 그 물론 이제 그 매수하셨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4월에 하셨으니까 2달 정도? 그 이제 보시는 관점들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2달 정도 되면은 사실상은 다른 쪽이 이제 막 올라가는 데 대해서 약간 좀 감정적으로 흔들리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소외감 맞아요, 느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러한 그 상담을 좀 진단을 요청을 하신 게 아닌가. 흔들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만 5천 원 정도 된다 하면은 그때는 비중을 반으로 좀 축소를 시키고 1차 목표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엔 15만 원 이상까지만 바라보시고 천천히 올라간다 싶으면은 뭐 업황이 좋아졌다라는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만약에 50%에서 또 30%로 줄여주고 점점 더 좋아진다 하면은 하반기까지는 좀 가져가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는 그 2분기 때 실적은 조금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하반기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ISC처럼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좋은 기업은 맞는데 M&A 관련된 이슈가 제가 봤을 때 올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안전 이제 의미에서. 그리고 K치스법에서도 결국 세액공제와 관련된 기대감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영향을 못 받았지만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올라온다 하면은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관련된 기업들 대상으로 그 신규 투자나 M&A를 좀 많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 리노공업은 무겁다. 그렇다 하면은 뭐 지분 확대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지금은 좀 희망적인 기로로 가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12만 3천 원 아래때 왔을 때는 좀 아래 굉장히 좀 열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는 12만 3천 원 되면은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일단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내는 쪽으로 지금 전략을 좀 체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네. 최병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왜냐면 어떤 2021년에 네. 반도체 그거 이렇게 반타작 난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지금의 느낌이 아닐까. 아까 전에도 얘기하셔가지고 때 하반기에 좀 살아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아직은 모른다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궁금한 건 그거예요. 경기 둔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은 워낙 매크로니까 뭐 뉴스 같은 걸 보면 이제 알 수는 있을 것 같고 이제 주요 고객사들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일반 입장에서는 되게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얼마나 지속할까요? 재고 조정은 삼성전자도 몰라요. 몰라요? 언제 풀릴지는. 네네. 왜냐면 전체 매크로의 전 글로벌 경기가 네. 같이 살아났는데 지금 FOMC 회장도 파월 의장도 경기가 언제 사는 잘 몰라요. 지금 못 맞췄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죠? 그럼 뭐 맞췄으면 이미 그 과거에 금리 뭐 작년에 그렇게 걷게 한 그 전부터 올렸겠죠. 작년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고용 시장 단단한데 지금 물가가 CPI는 빠지고 있는데 아직도 고용 시장 단단해서 잘 안 빠질 거라서 내년에 오히려 아직 고금리가 유지되고 내년 한 1.25% 정도 하락 금리를 인하될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25년도 보니까 25년도 금리가 뭐 2%대 이렇게 3%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네. 이거 저는 파월 의장 틀릴 거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세요. 물가는 쉽지 않다. 폭락할 걸 보입니다. 내년에. 그래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21년대 제가 반도체 반타작 난다 그랬는데 저는 물가가 내년에 폭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의 분석은 이제 어느 정도가 지금 다 거의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전후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럼 당연히 경기도 침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경기가. 지금 시설 투자하는 게 반도체 미국하고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머지 시설 투자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경기가 다시 뭐 하락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투자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안 했는데 그리고 물가가 안 빠진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수요 이제 금리가 되면 소비가 줄면 자동으로 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야 될 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물가 3% 대와 있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기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는 반타작 났을 때 고가에서 네. 주가 20만, 10만 이렇게 와 있을 때 주로 사놓고 기다리면 경기가 내년에 좋아질까 생각하면 1년 정도 기다린다면 거의 100% 가까이 이상 나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투자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작년에 막 폭락해가지고 반타작 났을 때 대다수 그냥 사가지고 올해까지 기다리지. 그러면 뭐 SNS 판매 반도체부터 전부 다 올라갔어요, 많이 그죠? 그렇군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거죠. 막 반타작 났을 네, 때. 그러면 올해 봄부터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미 5월부터 시작 5월달에 하순에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엔비디아가 실제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 해서 쭉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테마입니다. 그래서 더 몰렸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투자자들 개인 투자 중에 동학개미처럼 초보자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면 훅 따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래서 물론 주가는 저는 리노공업 자체는 지금 SNS 텍도 이제 블랭크 마스크는 이쪽은 워낙 기술이하고 진입장이 높으니까 네. PR이 지금 현재 30배, 영업이익의 30배가 주가가 와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장비 주가가 30배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적정 주가 장비는 반도체 장비는 항상 10배에서 많이 가야 20배당 있었어요. 그러면 평가구나. 지금 리노공업도 지금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에 거의 지금 현재 800억 정도 나온다면 2조니까 20배가 넘잖아요. 그죠? 네, 높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10배 때 이렇게 놀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네. 주가는 갈 때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대중들 갈 때는. 네. 따라가다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만약에 올라가다가 반도체 잘 가던 주식 SNS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다가 만약에 추세선이 꺾이면 일단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먼저. 네네. 그러다가 하반기 4분기 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4분기 때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하고 글로벌 시장 같이 급락해주면 다 반타작 납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지지선 꼭 말씀드리고 저는 전략은요? 손절가를 12만 7천 원 지지선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만 5천 원 해서 올라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노공업을 통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석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린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리노공업의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시원한 탄산음료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말 답답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4만 5천 원에서 현재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 이후에 15만 원 이상에서 상황을 확인하면서 하반기까지 지켜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고요. 손절가 12만 3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반도체주, 앞으로 하반기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주의의 의견도 함께 드렸어요. 목표가 15만 5천 원까지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손절가 12만 7천 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스피디하게 좀 진행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시고요. 네. 종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욱더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4989님 계속해서 종목 남겨주고 계시고 우상향님 TV로 보고 계시다가 출석 체크합니다 라면서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요.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채팅창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테니까 토마토 증권통 들어오시고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2-325-8200번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연락 바라겠습니다. 연락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희한하게 얘기하시네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첫 번째 종목부터 문을 열어볼게요. 네. 자, 반도체 쪽에도 대표적인 종목이죠. SK 하이닉스를 지연 해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봐야죠. 10만 3천 원에 비중 많으세요. 60%. 아이고. 중장기 목표가 궁금하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쭉 한번 내려가서 지지부진하게 쭉 가다가 오늘 최근에 확 한번 올라오는데요. 그쵸. 오랫동안 들고 계셨어요. 중장기 길게 보시니까 좀 참으시는 것 같은데 중장기 괜찮은지 알아보고 또 SK 하이닉스가 한 분이 아닙니다. 송효근님. 송효근님, 네. 6월 13일이니까 며칠 전에 매수하셨고 이분은 또 왜 비중이 93%나 됩니까? 근데 더 매수해도 되는지를 지금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이 전망이 100% 채우시려고. 네, 좋아야 될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많이 담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난감한데요. 상황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난감한가요? 일단 포인트 7월, 그러니까 그 중국 그 규제 유예와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게 이제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반도체 협회 분들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유예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년 연장이 될지 네. 아니면 단연간 연장이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발표가 나는 시점은 7월에서 8월 정도 된다. 라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야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한 기대감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그 중국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엔비디아의 이러한 그 기업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정부 입장과 기업 입장은 굉장히 그럼요, 다르기 완전히 때문에 다르죠. 네. 그 기업 쪽에 좀 어느 정도 일부 좀 포커스를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상승이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슈가 있다 한다면 엔비디아로부터 최근에 이제 HBM 그러니까 HBM3가 있는데 이게 지금 4세대라고 하면은 5세대가 이제 HBM3E라고 한 3,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숫자 넘버링을 하는 거군요. 예. 근데 이걸 통해서 샘플 입고 요청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그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와 뭐 본격적으로 잘하면은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역시나 이제 샘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사실상 SK 하이닉스는 이 그 HBM3E에 대해서도 5세대의 제품을 내년 상반기에 좀 양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고 감소든 그것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일단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신제품에 대해서도 양산을 좀 진행을 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금액 따라 굉장히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수가 이제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매수가랑 이제 매수가 관련된 부분들만 좀 알 수 있고 사실상 이제 투자 자금이나 규모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만약에 그 93% 그러니까 6월 13일 날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께서는 만약에 이제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93%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여기서 만약에 상위 한 5%까지 좀 오른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지금은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또한 이제 뭐 엔터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는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3분의 1씩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한 섹터에 이게 다 들어가게 된다 하면은 어느 리스크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리스크를 통해서 크게 이제 손해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93%그 비중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5% 되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대폭 축소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이제 주신 분 주문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10만 3천 원에 60% 들고 계시는데 제 여기 이 구간에서 5% 되면은 그때는 좀 한 비중을 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간 게 지금 뭐 갭 하는데 사실상 이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를 진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랜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굉장히 좀 그 외국인 기관도 굉장히 좀 포커스가 쏠려 있기는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갭상으로 올라간 상황들이 저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5% 이상만 올라가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뭐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제시해 드리기에는 다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네. 7월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지금 신규 매수나 재매수는 어떨까요? 지금 봄님께서 얼마 전에 이 종목 12만 원대에서 이제 수익으로 나오셨는데 재매수하고 한번 더.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 12만 원에서 이제 수익 보시고 다시 재매수를 네. 하는데 그 재매수 구간이 그 위잖아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크게 그 수익을 보셨다면은 제가 보기엔 추가 비중을 들어가셨을 때, 이번에 다시 재매수 하실 때는 비중을 그거보다 크게 들어가실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네네. 일단 좀 타이밍을 더 보실 필요가 있고 사실상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봤을 때는 다시 안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익숙해가지고 그냥 또 들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또 들어가서 똑같은 비중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큰 비중으로 들어가실 부담일 수 가능성이 있다. 높기 네. 때문에 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나 그래도 재매수를 해보고 싶어 하면은 그 기존에 있던 비중보다는 좀 더 작게 네,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목표가 안 알려주셨습니다. 목표가요? 아, 맞네요. 그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까지. 13만 원까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갭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 좀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좀, 예, 불안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연 해피님하고 송효근님께서 동시에 올려주신 SK 하이닉스 우선 이렇게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좀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잡고요. 자, 그리고 7월 목표가 지금 13만 원까지 좀 보고 있으니까 네. 수익 내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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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래 아유,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빠르게 또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HLB,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35,928원이고요. 네. 10%. 10% 가지고 계시고 이 종목 네네.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듯 하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좀 네.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네. 타이밍과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드리면 네.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게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하고 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HLB는 아이고, 처음 사보셨어요? 과거에서도 투자해 보셨어요? 먼저 지난번에도 해봤던 경험은 있어요. 먹고 나왔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3만 원 초반에 오면 뭐 한 번씩 호재 넣으면 4만 원 갖다 또 빠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HLB는 세계 최고의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네. 과거에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지금 이제 그때 무상하기 전에 1,800원에서 이제 한 만 원 기본 가고 50배, 100배 갈 거라고 했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제가 2011년, 12년 투자를 최초로 했거든요. 바이오주로는 우리나라 1등주, 그리고 LSK 바이오, 엘레나라고 있고 지금 이름 바꿔서 그런데 엘레바라고 미국의 그 바이오 전문 의약품 회사, 그게 LSKB인데 여기가 최고의 기술자, 항암, 치료제 개발하는 기술자들이, 개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보세라닙이라 그러는 간암 치료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뉴저지도 이제 약품 판매 허가가 돼 있고, 이제 미국에 전체적으로 좀 FDA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면역감 억제제를 같이 병용 투입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최고의 간암 쪽에서는 뭐 최고의 신약 성공할 회사로 아마 등극될 거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게 표적 항암제 쪽은 저는 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미 그걸로 보고 투자를 10년을 보고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이 100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18년도 이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알고 있는 나오는 내용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 이 주식이 700원, 그때 이제 7, 800원 했었는데 8만 원대가 8만 9천 고가잖아요. 네. 700원이니까. 그러니까 100배 올라간 거죠. 그 새로운 시대의 주식이 이렇게 시작되면 거의 100배나 나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100배가 나왔죠. 양극재 200배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제가 옛날에 11년도, 10년 전에 알았던 내용이 이제 다 표적화하는데 실제로 현실화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이미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잠깐 나왔다가 판매가 허가 나서 FDA 허가 난다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만 바이오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허가 신청 잠깐 했다 하니까 잠깐 5월달에 하루에 올라갔다가 그냥 하루에 20% 갔다가 그냥 내려오죠.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여기에 2월달에도 호재가 나오되 실제로 FDA 판매 허가돼 미국에 판매하면 매출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단기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걸 때문에 100배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주식은. 그래서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을 해봤자 돈이 별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지고 있으면 10%니까 내려가서 뭐 빠진다면 또 3만 초반 가면 한 10% 더 사서 뭐 한 4만 또 호재 나오면 그때 팔아먹으면 돼요. 호재 나오면 파셔야 돼. 항상 이익 났을 때. 과거처럼 막 가는 그런 뭐 몇 배 가고 이런 주식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몇 배 가는 주식이 2016년도 2차 전지였잖아요. 또 지금은 앞으로 10배, 100배 가는 주식은 인공지대의 그 AI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 이런 신약 바이오주를 크게 먹고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걸 기술적으로 해봤자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전 정도 가면 4만 원 정도 내외 가면 팔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팔고 다른 쪽으로 신약 쪽은 가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시청자님 매도 네, 타이밍을 저도- 잡아보자라고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실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조금만 약간 있다가 보고, 네. 예,
일단 매도 약간, 타이밍을 좀 잘 조절하셔서 비중도 좀 네.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말 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3만 6, 7천 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때 파셔도 돼요.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조금 약간 더 추매를 한다면. 추매는 지금 3만 3만 2천 원 원 이하에 초반에서. 사셔야 돼요. 네네. 3만 2천 이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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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2,000원 그랬다가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지금 본전 가격에서는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자, 그래 우리 행복하네요. 전문가님이 네. 막판에 또 저 얘기 좀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안심하셨어요. 네. 기가 많이 꺾여 계셔. 맞아요. 참. 다음 종목 참.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아, 전문가님은 부드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정확하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HM을 봤고요. 요번에는 유튜브에서 정간나님께서, 우리 간나님께서, 안녕하세요. 화성밸브 말씀하셨습니다. 화성밸브가 오늘 또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맞아요. 보여줬죠. 네. 6,650원에 10%입니다. 오늘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고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뭐 천연가스 관련해가지고 뭐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200원대면 낮지 않은 가격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6,600원대 6,650원이죠,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터치를 하지 않을까 봐요. 터치를 하지 네. 않을까 보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지금 윗골이 나오는 상황이 지금 6,700원만 터치를 하면 지금 윗거리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현재 그 6,700원에서 거의 한 8,200원대 굉장히 좀 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늘 이슈가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그 극동 아시아 쪽에 뭐 중국 참 얘기도 힘든데 천연가스 공급 협정에 대해서 좀 승인을 했다. 뭐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달레레체스크 뭐 아무튼 러시아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중국의 동북 지역 연결하는 가스관을 좀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사업이 부각이 된 건데 사실 그 화성 밸브의 경우에는 남북러 가스 사업의 테마로서 좀 예전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우리나라 수혜와 관련 좀 어느 시점이 좀 관련이 있을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포착이 되진 않아요.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료가 된다. 네. 하라면 이제 재건 사업으로 연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가 제가 보기에 오늘 기사로서 확인을 했을 때는 러시아 이거 극동 천연가스화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것 때문에 상승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윗꼬리는 계속 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00원 정도 되면은 7,000원까지 한 번 터치를 해준다 하면은 그때 좀 전략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 싶으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야 된다 하면은 5,500원대 아래 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게 또 전쟁도 끝나야 되고. 예, 전쟁도 끝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남북 간의 이제 그 긴장감이 완화가 되고 또 이제 2018년 때 그런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4, 5년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말씀하시다가 길어지네요. 예, 점점 길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아마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을 좀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 시기 길죠. 때 또 이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때 이게 있었지라는 걸 좀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지금 화성밸브와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있지만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면 1시 구간에 수급이 확 들어가면서 잠깐 올라왔다 내려와 버리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러시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6,700원에서 8,200원
매물벽이 두껍습니다. 좀 부담 요인이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화성밸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조금 속도 높여서 스피드 진단 계속 이어갈 거고요. 네. 2부에서도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스피드하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과 전화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우리 매매님이에요. 4989님. 아, 그렇군요. 드디어. 대창단조 네 남겨주셔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7,1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8% 가지고 계시는데 6개월째 들고 계시대요. 계속 지지부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강한 끌림이 있어서 추가 매수도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같이 남겨주셨거든요.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대로 대창단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도 나오지 않고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왜 끌리고 계신 건지 그건 이 안 끌림과 들었어요. 함께 Feel? 추가 매수로 조금 더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여러 가지 이제 주가를 보면 결국은 이제 위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네. 회사는 대창 단조는 이제 이름에서 단조니까 네. 어떤 이제 단조 뭐 기계나 장비나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이런 것 보면 이렇게 탱크처럼 이렇게 롤이 있어요. 밑에 하부 구조에 이렇게. 그럼 거기에 뭐 링크라든지 아니면 무한궤도 쪽에 링크 슈 뭐 같은 뭐 샤프트 그래 뭐 이런 거 자동차 부품 쪽에도 바퀴 쪽에 그런 게 있구나. 바퀴 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중장비가 잘 팔리면 이 기업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네. 중국도 안 좋아지니까 중국과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중장비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좋아질까? 뭐 우크라이나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우크라이나 만약에 들어간다면 좋고 중장비 그다음에 미국에 들어가면 좋은 거죠. 미국은 지금 전기차 공장 엄청 짓고 있고 반도체 공장 짓고 있으니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도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이제 전략적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실전 올지 모르겠지만 네. 좀 그쪽으로 무조건 진출해야만 이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이 중장비는 성장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식 이미 그래서 가거의 지금 현재 주가는 안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냥 바닥에 있는 것 같은데 주식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식 보시면 과거 이 원래 이 주식은 5,000원 정도 가면 항상 고점 이제 3,000원 후반, 5,000원 빠졌다가 못 가고, 특별한 게 우리가 왜냐면 경기가 침체되고 저성장이 고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중국도 성장 못해 우리도 그렇지. 우리 여기 팔아봤자 아무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그래서 그런 주식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작년부터 올라온 게 진짜 실적인 거죠. 이게 주식이. 실적이 급증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잘 팔려서 그런 중장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잘 나가고,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주식 9,790을 돌파해서 주식이 인프라권 이런 것처럼 잘 가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진출을 반드시 해서 매출이 나와야 되고요. 네. 일단 뭐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래도 주식은 이미 주가는 기술적으로 보면 더 이상 가기가 쉽지 않는 구조다. 이 주식이 주로 2,700원, 2013년도, 2020년 3월에 1,700원대에서 5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거 곧 돌파 7,000원인데 9,700원 돌파해봤자 30% 수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돌파한다는 근거가 없는 거죠. 물론 실적이 좋은 게 벌써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치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 2,000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수백억씩 나오거든요. 1분기도 170억 얼마 나왔거든 1분기에도. 1분기에도 보면 재무제표로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이제 17.8% 증가되고요. 2023 3월에 131억 영업이익.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500억 정도 나왔으면 올해는 더 나올 걸 보여요. 그죠? 그렇군요. 그럼 시가총 2,000억이면 정말 2,000 싼 거거든요. 네. 500억이면 4배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500억이면 지금 2,000억이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정말 싼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기계주라는 특징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사실은 이 주식이 한 17,000원 가도 되는 적정 이제 시장 가치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그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지 말고 저는 손절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요.
손절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500원 정도 박스권이 무너지면 전량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요. 목표가는 현재 기준입니다. 7,500원이 목표가인데 그래서 7,100원에 사서 기대를 계속하고 있어봤자 수익이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경기 우려도 전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하랑회 때 잘 되는 땅 파고 이런 것은 좀 지금은 조심하고 나와야 될지 않으니까. 그래서 손절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00원입니다. 네, 대창단조 진단해 드렸습니다. 실적도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잘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 상황에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황이고 더 끌어올려줄 만한 플러스 모멘텀이 지금은 살짝 좀 힘이 약해요. 네. 따라서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점 주의 드렸습니다. 6,500원 기억하시고 7,500원에서도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스피드 진단이다. 이거 보시는 분 입장에서 빠른가 잘 모르겠는데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진짜. 그러면 옆에서 진단하실 수 있는 분석하는 시간이 화이팅! 짧아서 화이팅! 달려보십시오. 역시 가혹하네. 강하게 가겠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러면 이민재님께서 빠르게 가시죠. 네, 솔브레인 홀딩스 3650원입니다. 약간 네. 손실이죠. 10%인데 진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한 이 정도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는데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또 외국인이 좀 왕창 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전략을 알아보죠. 어떻게 할까요, 소장님? 이 지주사의 특징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재미는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재미는 있지는 않을 것 무겁다는 같은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관계사 이제 솔브레인을 좀 기대를 해야겠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관련된 뭐 화학 재료나 2차 전지 소재를 하고 있는 이 기업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사실상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은 계속 좀 분야는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 2차 전지 또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좀 더 조정이 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추가 매수 시점이 와야 된다 한다면 손절보다는 네, 한 27,600원대. 이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무리하게 너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서 재차 상승을 했을 때, 만약에 한 33,000원 정도 왔을 때는 그때는 좀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 추세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고, 수급 자체는 좋은데, 약간은 좀 그 지지와 저항 상태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박스권인데 약간 옆으로 기울은 박스권. 이런 느낌의 좀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좀 많이 하시면은 수익 보시고 또 이제 밑에서 또 비중 잡고 하시면은 네. 좀 재미라기보다는 좀 한 종목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바지런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 그러네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민재님께서는 힘내서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솔브레인 홀딩스로 오늘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특별 진단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자, 오늘 두 분의 분석을 받는 종목 바로 대덕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2차 전지의 날이었다면 네. 오늘은 반도체의 날로 계속해서 그러네요. 심층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